지금 느껴나면 뭐가 있었나. 근데 뭐가 옳은데 뭐가 어떤 너 왜 그런 식이냐는 둥 뭐 어쩔 때는 둥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뭐다? 남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마음이 꼬부라지고 늘 상처받고 섭섭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 보내고 뭐 사회적 세뇌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뭐 사회적 세뇌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원래 상명학은 모든 참의 진리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정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이게 아름답고 저게 추하다 이런 예? 뭐가 뭐 저기 착한 거고 뭐가 나쁜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선악 미추 예? 참 거짓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건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국가가 바뀌고 뭐 문화 관습이 달라도 그건 하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사상들이 또 현대에 들어서 더 많이 심화되었죠. 그래서 뭐 서로가 종교가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뭐 관습이 달라도 뭐 저건 아니네 인간으로서 저래선 안 된대 뭐가 맞네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한 개념의 상식이란 것들이 보편화해야 되고 만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야 그걸 꼭 뭐 배워야 하냐? 야 그리고 뭐 네 사정 그게 어떻게 사정 따라 달라질 수 있냐며? 어? 야 그런 게 어딨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 인생의 이치란 건 다 맞고 뭐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고 보편하고 다 그냥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손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저 하늘의 별처럼 항상 반짝반짝거리고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되게 강한데 뭐 상묘학은 그런데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좀 특이한 학문. 왜냐하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누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바람을 폈대요. 그럼 사람들은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어? 그런 뭐 동물 같은 놈, 지게 다 가정 있는 놈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건 간단하잖아요. 왜냐면 뭐가 옳다, 뭐가 맞다, 그러니까 틀렸다, 나쁜 새끼다, 그건 잘못한 거다. 너무 단편적인 구도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몰라? 근데 상명학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결론 자체가 그게 참의 진실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현상 같은 거다. 사회적 현상. 그래서 보통 사회적 진실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철학적으로 제시하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거 사회적 진실이라는 개념을 과거에 궁합을 갖고 설명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궁합 보고 그게 뭐 자기 배우자하고의 진짜 미래 운명을 결정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시잖아요. 왜 안 믿어요? 과학적이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미신이다. 여러분들 이래서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게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결혼 시장에서는 부모님들의 입김이 세고 아직도 결혼할 때 사주팔자 서로 맞춰보고 궁합 보고 그래서 궁합이 너무 안 좋으면 헤어지는 그런 커플들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주팔자나 궁합이 안 좋아서 어떤 커플들이 헤어졌다고 쳐봐요. 지금 헤어졌어요. 여기 그런 커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이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헤어진 것도 안 헤어진 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봤을 때 아무리 말이 안 되고 그게 거짓이고 황당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일어난 사실만큼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 한다면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사주팔자 궁합이 누군가한테는 사회적으로 진실이 된다. 사회적으로는 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든 인간 심리의 내부 구조엔 정치적인 장치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옳다, 뭐가 맞다, 뭐가 별로다, 뭐가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 우리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 판단들, 우리 기준들, 이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게 뭐 참의 진리처럼 확정적이고 하늘의 별처럼 늘상 변함없는 거라서 그게 당연하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역사, 커뮤니티, 문화, 뭐 종교, 관습, 법률 이런 데서 우리한테 이구동성으로 그게 맞아.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그게 원래 맞으니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치는 확정적이고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에요. 흘러가고 또 변화돼요.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뭐다?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대통령이 까라면 까, 세금 내라면 내 맘이야. 니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따르겠냐고. 그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귀를 들 거고 여기 위에서는 무슨 데모하는 인간들마다 때려 잡아야 될 거고 감옥에 넣어야 될 거고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피곤하고 경비가 많이 들고 출혈이 일어나는 작업이냐고요. 그러니까 뭐다? 계속 그냥 까라면 까라고 찍어 누르는 것보단 이게 내가 니네들 보고 까라고 까서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그게 내가 시키든 누가 시키든 그게 원래 옳으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거야. 옳으니까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다. 내가 시켜서 니네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게 맞으니까. 결혼 왜 해야 된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원래 결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니네들이 하는 거야.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왜냐고?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이러고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통치자들, 위정자들이 이거 보니까 어떻게 이거 봐라. 이거 되게 가성비가 좋은데? 내가 맨날 무슨 뭐 픽업하고 맨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다 죽이고 뭐 감옥하고 고문하고 맨날 이렇게 좀 쌍팔려도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좀 후진 방식으로 저급한 방식으로 이거 보니까 뭐가 옳고 아름답고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만들어서 그 가치관이란 프로그램을 배급을 해서 지들이 마치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니까 지들이 알아서 말을 들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이해되셨습니까? 프로그램만 배포를 해놓으면 지들이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알아서 긴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이 그걸 알았겠죠. 이거 봐라. 이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가치관이나 도덕이나 뭐 사회적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다양한 뭐 인의 예지 같은 뭐 다양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되게 가치가 있네. 뭐 가성비 좀 돈이 좀 되네. 편하네. 우리 상대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긴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누구? 위정자하고 통치자들. 야, 가치관 좀 갖고 와봐. 대충 좀 거짓말도 좀 말이 되게 좀 썰을 풀어. 이 새끼들이 좀 머리 띨빵한 놈들이 내 말 잘 듣고 알아서 그게 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옳구나, 맞구나, 아름답구나, 당연히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뭐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이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학문적인 융성에 이제 그 서포트를 주기 시작한 학교도 짓고 뭐 학자들은 요즘 지금 연구비 이렇게 대주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생에서 당연하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다?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치관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당연하다고 믿고 살고 있다면 이게 내가 아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 또는 나 아닌 다른 누가
그게 맞다고 주변한테 퍼뜨리면 그 새끼한테 사는 게 유리하니까 우리가 그걸 배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물론 그게 우리한테도 유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우리만 유리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좀 가성비 높게 잘 가축처럼 사육하는데 편리해서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야. 다들 요즘은 그게 다 허용된대.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야. 이제는 안 된대. 그럼 갑자기 나빠지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뒤에 뭐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사고라고요. 그 대인관계 되게 못하는 사람들 늘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오늘 강의에도 나와요. 늘 타인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왜냐면 실제로 이해가 안 되거든. 무슨 얘기만 하면 나 같으면 안 그런데, 자기 같으면 안 그런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자기는 저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대. 바본 것 같고 짜증스럽고 뭔가 이상한 인간 같고 되게 성격 나쁜 인간 같고 뭐 저기 납득이 안 가는데 자기랑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자기가 선이야 선. 그래서 늦으면 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또 화를 내면 또 무슨 화를 낼 일이 있었나 보지. 그렇잖아요. 뭐 정해진 게 없는데.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있고 꼭 그래야만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상미학 사람들은 기본적 마인드가 그럼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늦게 나오면 뭐가 있었나. 근데 뭐가 옳은데 뭐가 어떤 너 왜 그런 식이냐는 둥 뭐 어쩔 때는 둥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뭐다? 남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마음이 꼬부라지고 늘 상처받고 섭섭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 보내고 뭐 자기랑 맞는 사람만 찾고 뭐 그런 사람 만나고 뭐 베스트 프렌드 뭐 소울메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포장하거나 한쪽으로 되게 막 싫어한다거나 포장하거나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는 인간들 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또라이 아니면 빠가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뭐가 옳거나 사회적으로 뭐가 바뀔 때가 있어요. 제도가 바뀔 때가 있거나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 맞은 때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고 화를 내요. 이 사람은 사회적 세뇌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갖고 옳음이란 게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확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되게 단순해 머리가. 그래서 그걸 갖고 사실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정말 싫은 모습인데 그 싫은 모습을 갖고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 더 똑똑하고 야물딱지고 만만하지 않고 그 뭔가 이렇게 함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자기의 가치를 높여내고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안 좋은 단점을 갖고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깔아놓은 게